뮌헨 결단 9식 전술 벌인다. 다이어 끝. 맨시티 동상까지 세운 레전드를 뮌헨 감독 부임 시키자 김민재 날개단 진짜 이유. 빈센트 콤파니 감독 부임은 김민재에게 악재가 될까? 독일 TZ는 28일 이하 한국 시간 콤파니 감독 부임이 현 바이에른 뮌헨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했다. 벌리를 지휘하던 콤파니 감독은 뮌헨에 오기 직전이다. 벌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이 되며 거취가 불분명했던 콤파니 감독은 뮌헨으로 가게 됐다. 초읽기 단계다. 이적 시장 소식에 능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콤파니 감독이 새로운 뮌헨 감독으로 부임한다 라고 전하면서 희어 위고를 덧붙였다. 부임이 기정사실화 단계라는 의미였다. 또 로마노 기자는 뮌헨과 벌리는 위약금을 1200만 유로 약 180억 원에 합의했다. 콤파니 감독의 계약 기간은 3년이다 고 덧붙였다. 뮌헨은 토마스 투엘 감독이 떠난다고 공식 발표한 후 꾸준히 후임 감독을 찾았다. 사비 알론소 감독,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우선순위로 생각했는데 각각 레버쿠젠, 독일 대표팀 잔류를 택했다. 랄프 랑닉 감독, 우나이 에메리 감독, 홀렌 로페테기 감독,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 등도 데려오지 못했다. 투엘 감독 잔류설까지 나왔다. 투엘 감독과 계약기간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최종전인 호펜하임전 사전 기자회견에 나선 투엘 감독은 이 기자회견은 뮌헨 훈련장에서의 마지막 기자회견이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말했다. 투엘 감독 잔류마저 실패하면서 뮌헨은 다른 후보로 시선을 돌렸다. 놀랍게도 콤파니 감독이 낙점됐다. 맨체스터 시티, 벨기에 전설인 콤파니 감독은 은퇴 후 친정 안더레흐트를 맡았다. 이어 강등이 된 벌리로 왔다. 수비 라인을 높이고 공격을 펼치면서 상대를 압도했다. 팀 최다 득점 1위, 팀 최소 실점 1위를 기록하면서 1위에 올라 챔피언십 우승에 성공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선 처참히 실패했다. 번니 축구는 약점을 계속 노출했고 수비가 허망하게 무너지면서 이기지 못하는 경기가 많아졌다. 강등권을 맴돌아도 번니 보드즈는 콤파니 감독을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강등이었다. 벌리를 강등시킨 콤파니 감독은 뮌헨 러브콜을 받았다. 강등을 시킨 감독이 세계 최고 명문 뮌헨으로 가는 건 놀라운 일이었다. 독일 빌트는 막스 에베를 디렉터와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단장은 콤파니 감독을 높게 평가한다. 지배력, 점유율 중시, 후방 빌드업을 바탕으로 한 콤파니 감독의 철학은 뮌헨과 완벽히 들어맞고 좋은 의사소통 능력에 젊은 선수 육성 방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뮌헨이 기대하는 또 다른 면모다. 콤파니 감독은 모든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라커룸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고 하며 뮌헨이 왜 콤파니 감독을 데려오려고 하는지 설명했다. 콤파니 감독이 뮌헨에 오면 현 선수단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TZ는 콤파니 감독은 4-2-3의 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고 공을 소유하는 축구를 한다. 빠르게 공 소유권을 가져오고 압박을 하는 축구를 즐긴다 고 전술 스타일을 설명한 후 센터백에 대해 다요 우파메카노는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콤파니 감독이 오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우파메카노의 공격적인 성향은 콤파니 감독 축구와 맞다 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재, 마타이스 데 리흐트, 에릭 다이어는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우파메카노 외 모든 센터백 입지가 불안하다고 전망했다. 김민재는 5천만 유로, 약 740억 원의 나폴리를 떠나 뮌헨으로 왔다. 나폴리에서 뛸 때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고 베스트 수비수 등 각종 개인 수상을 독식했다. 유럽 최고의 센터백으로 성장한 김민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수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다 뮌헨으로 갔다. 뮌헨에서 마타이스 데 리흐트, 다요 우파메카노 부상 속 주전으로 뛰었다. 혹사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다. 좋은 활약을 이어간 김민재는 후반기 들어 벤치로 밀렸다. 에릭 다이어, 데 리흐트 라인을 토마스 투엘 감독은 선호했다. 김민재는 기회를 받아도 증명을 하지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아쉬웠다. 종료 시점엔 부상을 입어 빠졌다.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낸 김민재는 이적설이 있음에도 뮌헨에 남아 경쟁하기를 원한다. 김민재는 T온라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이었고 다음 시즌에는 더 발전해야 한다. 시즌이 끝나면 선수로서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제대로 했는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필요했는지 라면서 이제는 실수하고 약점을 보일 때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선수로서 높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으려면 이 모든 것을 잘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시즌에는 더욱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다. 뮌헨에서 경쟁을 원한 김민재는 콤파니 감독 부임 전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다. 김민재는 현재 부상 회복 중이며 콤파니 감독이 오면 뮌헨으로 돌아가 프리시즌을 치를 것이다. 뮌헨은 조나단 타를 비롯한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맨체스터 시티의 존 스톤스도 타깃으로 지목됐다. 김민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콤파니 감독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김민재 밀어낸 이유 있다고? 다이어. 돌파 허용, 1회 긴 한데 경기당 태클 성공 0.7회 뒤에서 2등. 드리블 허용 단 1회. 예상치 못한 에릭 다이어, 30. 바이에른 뮌헨, 위 스탯이 주목받고 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26일 이하 한국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이어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000분 이상 뛴 262명의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적은 드리블 허용 1회를 기록했다 라며 다이어의 수비 스탯에 주목했다. 매체에 따르면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리그 15경기에서 1167분을 소화했다. 그중 13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2경기는 교체 투입됐다. 다이어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6개월 단기 임대로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깜짝 이적이었다. 그는 토트넘에서 풀백들에게도 밀리며 벤치만 지켰기에 바이에른 뮌헨은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토마스 투엘 감독은 다이어를 반겼다. 당시 김민재가 2023 아시안컵에 합류하면서 센터백 보강이 절실했기 때문. 투엘 감독은 다이어는 센터백 스페셜리스트다. 우리는 그를 센터백 자리에서 활용할 것이다. 그는 오른쪽이나 왼쪽 센터백, 그리고 3백 전술에서 뛸 수 있다. 라고 환영했다. 투엘 감독은 뱉은 말을 지켰다. 다이어는 꾸준히 중용되더니 김민재를 밀어내고 마테이스 더 리우트와 함께 주전 자리를 꿰찼다. 단숨에 완전 이적 옵션까지 발동됐다. 이제는 다음 시즌 무조건 팀에 남을 센터백 1순위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다이어는 분데스리가에서 단 1번밖에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다. 집중력 부족이나 좁은 수비 범위로 여전히 문제를 노출하기도 했지만 토트넘 시절과 비교하면 확실히 안정감을 찾았다. 수비 라인 자체가 낮아지니 다이어의 단점은 많이 가려지고 장점이 돋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돌파 허용 스탯만 보고 다이어가 철벽 수비를 펼쳤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태클 시도 횟수까지 종합해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다이어의 경기당 태클 성공은 0.7회, 태클 실패는 0.1회였다. 태클 시도 자체가 경기당 0.8번으로 평균 1회도 되지 않았다. 이는 1000분 이상 뛴 분데스리가 센터백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경기당 평균 태클 성공 0.6회, 태클 실패 0.1회를 기록한 카스텔로 리케바, 라이프치히만이 다이어보다 태클 시도가 적었다. 반면 김민재는 25경기에서 1971분을 뛰면서 경기당 평균 태클 성공 1.5회를 기록했다. 실패는 0.5회였다. 총 49회를 시도해 37회를 성공한 김민재다. 적게 시도하고 적게 뚫린 다이어와는 정반대 수치다. 결론적으로 다이어는 태클 자체를 시도하지 않다 보니 돌파 허용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출전 시간도 아주 짧은 편이었다. 물론 태클 12번 중 11번을 성공한 건 아주 뛰어난 수치다. 그러나 다이어가 좁은 범위를 책임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태클을 시도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이어의 파트너인 더 리우트 역시 22경기 1391분을 뛰면서 태클 시도 20회 중 15회를 성공했다.
경기당 평균 태클 성공 0.7회, 실패 0.2회로 다이어와 유사했다. 둘 다 후반기 들어 투엘 감독이 플레이 스타일을 소극적으로 바꾸면서 중용받은 만큼 태클을 시도할 일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어찌됐건 앞으로는 다이어 더 리우트 듀오를 이번 시즌만큼 자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둘 다 물러나는 수비의 강점을 지녔고 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뒷공간 커버에는 약하다.